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9월 18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오후입니다. 제 뒤에 배경사진은 지난 8월 15일에 광화문 집회 때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지금 광화문 집회를 갖다가 마치고 바로 그날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는 본격적으로 마녀 사냥에 나섰죠. 코로나 재창궐의 모든 원인이 이 광화문 집회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는 10월 3일날 개천절에 예정되어 있는 집회를 갖다가 막겠다.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막겠다 하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입장입니다. 얼마 전 정세균 국무총리 이런 얘기했죠. 이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개천절 집회는 만약에 한다면 공권력을 주저없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주저없이 행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사실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될지 모르는, 그렇게 보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마음껏 필요할 때는 보면 검사자 수를 늘려서 확진자 수를 늘리죠. 당연히 1000명 검사하던 것 같고 10,000명 검사할 때하고 확진자 수가 다르겠죠. 지금 보면은 현재 코로나 독재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서들 현재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살펴보면은 필요하면은 보면은 자기들이 조금 정치적으로 코로나에 몰린다 싶으면은 검사자 수를 왕창 늘립니다. 하루에 2만 명 하던 것을 4만 명으로 늘립니다. 2배 늘리게 되면 당연히 확진자 수도 2배로 늘겠죠. 대략 보면 그 비율이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 합니다. 딱 떨어지게 2만 명, 4만 명 할 때 꼭 확진자 수가 2배로 느는 건 아닙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그 트렌드, 흐름 자체가 아무래도 보면은 확진자 수와 그리고 검사자 샘플의 수와 비례하는, 상당 부분 비례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으니 보면 필요하면은 확진자 수, 검사자 수를 확 늘려서 확진자 수를 늘리면서 야 큰일 났다. 야 사람들 얼굴도 쳐다보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가운데 또 조금 풀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검사자 수를 갖다가 확 줄입니다. 이건 최근에 계속 정은경 질병본부장이 이제 청장이 됐죠. 정은경 박사가 있는 그 질병본부, 현재 질병본부 질병청으로 승격되었습니다만 하여튼 질병본부라고 하겠습니다. 질병본부에서 보면은 약간 코로나 정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사실 사태가 심각하다라고 얘기해놓고 그때 되면 오히려 검사자 수를 줄여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확진자 수가 줄죠. 줄면은 좀 안심해도 됩니다 라고 국민을 갖고 그야말로 조삼모사하듯이 쥐락펴락하고 있는 것이 현재 문재인 정부, 또 문재인 정부가 코비드19를 갖다가 기화로 신권위주의 체제, 신독재 하는데 코로나를 적절하게 쥐락펴락, 마치 고무줄 마냥 쥐락펴락, 엿장수 마음대로 쥐락펴락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번 10월 3일로 예정되어 있는 개천절 집회 절대 안 된다. 공권력을 주저없이 행사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정부가 또 바로 내일 모레죠. 9월 20일부터는 수도권의 그 이제 교회당 예배 인원 제한을 갖다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300석, 좌석이 300석 이상인 그 교당에서 현재는 20명까지만, 비대면을 전제로 20명까지만 그 입실 인원을 갖다 제한하고 있는데 그걸 50명으로 2.5배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수도권 대형 교회 중에서 주 한 20%가량이 혜택을 보고, 조그만한 개척교회는 예나 제나 어차피 300석 이상이 안 되니까 교회당 규모가 300석 이상이 안 되니까 적용이 안 되겠죠. 어쨌든 현재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최소한 20%가량의 혜택을 볼 수 있게끔 300석 이상의 규모를 갖춘 교회당의 예배 인원 제한을 갖다가 2.5배 완화해 주겠다라고 내일 모레부터 이야기하는 반면에 또 10월 3일 개천절 집회는 죽어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개천절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8.15 집회 참가자 비상대책위원회, 8.15 비대위라고 합니다. 8.15 비대위에서는
이거야말로 문재인 정권의 방역은 정치 방역이다. 또 10월 3일 집회금지 통고는 헌법 위반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참 끔찍한 얘기죠. 왜냐하니까 지금 이 정부에서는 10월 3일 또 10월 9일 예정되어 있는 그와 같은 연속적인 광화문 집회로 정확히 지난해 10월 3일에 있었던 조국 구속 촉구 집회, 또 10월 9일에 광화문에서 있었던 조국 구속 및 문재인 퇴진 촉구 집회, 이때 보면 언필칭 두 행사에 600만 명가량의 많은 성난 국민과 시민들이 참석해서 외쳤거든요. 문재인 물러가라, 조국 구속하라고. 자, 이와 같은 일이 마침 이번에 보니까 조국 사태의 쌍둥이, 어떻게 보면 조국 사태 아바타라 할 수 있는 추미애 사태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마침 이번에도 보면 9월 30일, 10월 1일, 10월 2일, 10월 3일, 10월 4일 4박 5일 추석 연휴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아시겠습니다만 정부에서 추석 때 가급적 보면 벌초도 하지 마라. 벌초도 대행업체한테 맡겨라. 심지어는 뭐 모처에서는 불효자는 웁니다가 아니라 불효자는 옵니다. 그러니까 고향으로 오면 불효자다 뭐 이런 식으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면서 가급적 서울에 머물러라. 그러면 자, 서울에 머물러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10월 3일 날 광화문에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은 불문가치입니다. 그러니 정부로서는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권으로 봐서는 굉장히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지난 1년 전 조국 사태 때의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8.15 비대위에서는 자, 지금 10월 3일 날 집회 금지 통고, 이 검찰이 통고한 것은 그건 헌법 위반이다.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우리는 죽어도 나가서 행사하겠다. 1차, 2차, 3차선을 갖다 우리 집회 장소로 쓰겠다. 물론 경찰에서 불허했습니다. 그런데 전 그래요. 얼마 전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내가 10월 3일 행사에 대해서 생각이 정리되는 대로 이야기하겠다 얘기하고 얼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정말 잘했다고. 잘한 건 잘하고 못한 건 못한 겁니다. 자, 그 대목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말의 요지는 그겁니다. 상대방에서 덫을 놓고 상대방에서 올무를 깔고 상대방에서 함정을 판 다음에 하지 마라 했는데 거기 덜컥 걸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그 다음날 10월 3일 그 다음날부터 아마 검사자 수를 3배, 4배, 5배 늘려버리면 확진자 수도 당연히 2배, 3배, 5배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코로나 잠복 기간이 평균 5.2일인데도 불구하고 자, 10월 3일 날 너희들 말 안 들었기 때문에 코로나가 또다시 재창고라는 너희들 나쁜 놈들이다 라고 모든 덤터기를 씌우고 자, 왜 정부에서 10월 3일 날 개천절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뭐였느냐. 둘째, 모이는 걸 왜 국민의힘 및 야당들은 막지 못했느냐 라고 모든 덤터기를 갖다가 야당과 그 다음에 자유애국 시민들에게 넘기면서 또 자기들은 자기들 갈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든 싸움을 하든 상대방 유리하게 하는 것은 바보들이 하는 짓이죠. 자, 상대방이 지금 보면 어떤 함정을 또 어떠한 꼼수를 부릴 것을 우리 뻔히 알고 있으면서 거기에 마치 뭐 귀신에 홀린 듯 그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간다는 것은 그거는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제가 황태순 TV를 통해서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손자병법의 요지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항상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또 나에게 유리한 오케이즌 그런 상황 하에서 전쟁을 해야만이 백전백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자도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했습니다. 나를 알고 상대방의 수를 알고 그런 가운데 내가 유리한 시간에 내가 유리한 장소에서 또 내가 유리한 맥락 속에서 싸워야 되는 것이지 상대방이 그야말로 비열하기 짝이 없는 그런 함정을 파놓고 비열하기 짝이 없는 그 덫을 깔아놓고 있는 데다가
용감무쌍하게 걸어가는 것은 그거는 필부의 만용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8.15 집회 참가자 비대위 이쪽에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이번 코로나 사태를 갖다 빌미로 그 역대 어느 정권, 어느 정부보다 사실상 권위주의, 독재, 국가주의를 흐르고 있는 거 저 인정합니다. 거의 히틀러의 나치스 정권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입니다. 아니, 그거보다 더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일조일석에 다 만약에 10월 3일 날 하루 번쩍해서 문재인 정부를 갖다 우리 때려 엎을 수 있다면 저도 100번 동참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다 긴 호흡을 갖고 하자면은 김종인 위원장 얘기대로 최소한 10월 3일, 그 다음에 또 뭐 정부에서 서울시에서는 10월 9일, 10월 10일, 10월 11일, 10월 11일까지 집회를 갖다가 허용하지 않겠다 했으니까 10월 11일까지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 놔두. 뭐 우리가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말이 무서워서 그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깔아놓은 덫과 상대방이 파놓은 함정이 뭔지 뻔히 알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슬기롭게 피해가면서, 예를 들면은 10월 17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0월 11일까지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뭐 하면 됩니까? 요즘 SNS 시대입니다. 21세기 이른바 AI 시대에 꼭 우리가 모여서 대면 접촉하면서, 물론 분노를 표출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예를 들자면은 아주 그냥 청와대 홈페이지를 갖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거기에 댓글을 달아서 혼쭐을 내놓는다든가, 민주당 홈페이지를 갖다 우리가 그 광화문에 나가는 그 열정 갖고 계속 비판을, 우리가 건전한 비판, 맹렬한 비판, 그다음에 양심의 비판을 하게 된다면, 그런 가운데 서로 우리가 공유하게 된다면은 굳이 우리가 오프라인상에서 모이지 않더라도 온라인상에서 얼마든지 건전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10월 11일 끝나고 지금 문재인 정부도 보니까 이제 슬슬 이제 겁이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틀어막아 놓으니까 뭐 일단 수도권 교회부터 일단 2.5배 풀겠다. 이 풀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0월 달에 주말이 뭐 한두 번입니까? 10월 17일도 있고 10월 24일도 있고 10월 31일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10월 3일 개천절 집회 이 부분에 있어서만은 흔한 얘기로 이런 얘기하죠.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지? 우리 그런 마음으로 좀 슬기롭고 지혜롭게, 그리고 긴 호흡으로 보면은 이 문재인 정부 실정을 갖다가 우리가 또박또박 짚어나가면서 또 앞으로 점점점 신독재로 흐르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국민의 강력한 경고음을 갖다 날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